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충돌이 있었던 그 연평도 인근에서 그 자칫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었던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도 로켓 오발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이곳 그 연평도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에서요. 해병대의 유도 로켓이 오발 사고를 내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네. 해병대에 따르면요. 지난 5일 오후 2시 25분께요. 연평도에서 실시된 해병대의 비사격 훈련 중에 유도 로켓 비궁 실탄이 발사됐다고 하는데요. 해병대가 운영 중인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6년 개발한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비궁은 이제 해안포를 대체하는 무기로 이제 그 고속 침투하는 이 북한의 공기부양정 여러 대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무기인데요. 예. 이날 비궁 실탄 발사는 이제 오발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연평도 동남쪽 해안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 떨어져 폭발했다고 하는데 비사격 훈련도 실사격 훈련과 마찬가지로 이 실탄을 장전한 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칫 이제 북한 해역으로 떨어졌을 경우 이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병대는 이 사고 조사반을 꾸려서 정확한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그 오발 사고를 유관기관에 알리지를 않아서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해병대 연평부대는 이제 이날 오발 사고를 내고도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는 물론 이 연평도는 이 옹진군 등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옹진과 연평면 주민들은 이 오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관계기관이나 주민들은 이제 놀란 것도 그렇지만 좀 황당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발탄이 우리 해상에서 터지면서 북측과의 마찰은 없었지만요. 자칫 어선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든 우리 해상에서는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해병대는 이제 비사격 훈련의 경우 주민이나 유관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오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에서는 그 오발 사고도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 그 연수구 봉제산에 있는 포대에서 이 방공 훈련 도중에 나이킹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서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 이 폭발 사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해병대 이제 비사격 훈련 상황도 이제 별도 통보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오발 사고에 따른 미흡한 대처를 이제 시인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번과 같은 이 상황이 재발됐을 때 유관 기관이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번 그 오발 사고가 예사롭지 않았던 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연평도를 비롯한 연평도 해상은 그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그런 곳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이곳에서는 북한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되게 컸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평도와 연평도의 해상은요, 북한군과 잦은 마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크고 작은 이 마찰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하얗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살펴보면요,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우리가 NLL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한 이 북한군과 1999년 그리고 2002년 두 차례나 해상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1차 연평해전에서는요.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북한 함정 10척을 우리 해군이 14분 만에 격퇴시키며 1차전은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2차 연평해전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요. 이 북한 경비정의 이제 기습 공격으로 우리의 참수리 357호정이 이제 침몰됐는데요.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하고요. 11명이 부상당하는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연평해전을 통해 그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지난 2010년에는 이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해서 이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되면서 많은 피해도 있었는데 우리의 해병대원 2명 그리고 민간인 2명이 이 북의 무차별 포격으로 사망했고요. 우리 군과 민간인 26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번 사건, 그 당시 사건은요, 1953년 7월, 우리가 그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래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이 군사 공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평도와 연평도 해상은 늘 긴장 속에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를 이 하얗고 같은 곳이라서 그 군도 그렇고 우리 그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분쟁이라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쪽에.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 간부 공무원 등 직원 10여 명과 함께 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명 테이블 쪼개기로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테이블 쪼개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4명씩 나눠 앉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지난달 31일 정오께 이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이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서 30여 분간 이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제 군은 이제 해당 식사 자리가 그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모임이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해서 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제 식당 폐쇄 OTV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하고요. 이를 이제 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요. 지금 감염병법에 따라서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고청장은 이제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사과하기도 했지만요. 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그러니까 지역 안팎에서는 이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적 모임을 핑계로 한 이 테이블 쪼개기 이 선례가 남을 것이라는 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어떤 지역에서 이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동안 방역 수칙을 묵묵히 따랐던 이 시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연수구가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한 그런 사과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저는 어제 한 국장님. 네. 어제 이렇게 지인들하고 저도 이제 식당을 갔었거든요. 저는 이게 3명이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 갔었는데 네. 거기 식당 사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같으신 분이셨는데 지금 이 5인 이상 금지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그냥 식당 쪼개기로 해서라도 이게 좀 장사도 안 돼 있는 상황에 이거 아예 그냥 오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물론 이 방역 수칙이 일단 우선이긴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권고 사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어떤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식당이 너무 지금 좀 고통의 목소리가 좀 큽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래도 감염 확진자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빨리 조만간에 어쨌든지 확 줄어서 이 단계가 확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했고요.